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7과 문화생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7과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하고 같이 하나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문화생활 첫 번째 시간에는 당연히 어휘를 공부했겠죠. 문화생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또 연극을 보고 전시회에 가고 또 K-팝을 좋아하면 K-팝 콘서트에도 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나 독서 이런 것도 문화생활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우리는 주로 공연, 콘서트, 전시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공연을 보시면요. 당연히 영화 말고 다른 거요. 어떤 거요? 연극이 있었죠. 연극은 영화와 다르게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문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연극만 하는 거 말고 여기에 노래가 들어가요. 음악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뮤지컬.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페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별한 공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특별한 공연이 있는데 그것이 난타라는 공연이었죠. 그래서 난타 전용 극장도 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명동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 난타 공연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읽기 부분에서도요. 난타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6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86페이지 보면요. 연주회라는 것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거, 플레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공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버스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버스커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또 악기 연주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길거리 공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연극, 뮤지컬, 오페라 그리고 또 전시회가 있을 수 있겠죠. 전시회는 그림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전시회가 있는데요. 특히 공예품,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공연의 일부로요. 콘서트가 있어요. 음악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콘서트는 보통 대중가수들의 음악회 또는 연주회, 그다음에 뭐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공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K-팝 콘서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극을 보고 또 뮤지컬, 오페라 또는 K-팝 콘서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표를 사야 되겠죠. 표를 사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 가서 표 주세요. 그러면 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표를 미리 사야 되는데 이렇게 표를 미리 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매하다라고 얘기하죠. 예매하다. 어디에서 예매해요? 보통 인터넷에서 예매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얼마에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들은요.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을 찾다. 이것을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예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매 번호, 예매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표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표를 받다 이것을요 또 땡땡하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예요? 수령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6페이지에 있는 어휘를 살펴보고 있고요. 책에도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면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인상 깊다 또는 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감동을 받기도 하죠. 마음이 움직여요. 너무
너무 슬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이런 식으로 감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영화, 연극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친구와 같이 가서 보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죠. 혼자 보면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친구와 같이 가면 느낌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느낌을 나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감상을 나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책을 살펴보면요. 어떤 연극, 오페라, 뮤지컬을 보기 전에 기대해요, 설레요, 기대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극을 볼 때, 오페라를 볼 때 인상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감상을 이야기하다 또는 감상의 느낌, 감상 소감을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어휘 말고 문법도 공부했죠. 자, 문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은요, 간접화법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간접화법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법용어로 얘기한다면 명령 그리고 의문이 있었죠. 의문이라는 것은 물음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뭐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으세요는요, 뭐뭐으라고 하다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요. 의문문이면 뭐뭐냐고 하다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문법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만큼이 있었죠. 만큼은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를 이야기할 때 이만큼 이런 식으로 만큼을 이야기합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요. 키가 커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하고 비슷해요. 나만큼 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데 얼마나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15층 건물만큼 높아요. 또는 저 빌딩만큼 높아요. 비슷해요 라는 것을 표현할 때 만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났어요?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7과 문화생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부분입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요. 연극을 봤어요. 연극이 지금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연극을 봤고요. 연극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이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연극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인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전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에 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또 책을 보면 어떤 것이 기억에 가장 남아 있습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런 느낌, 감상을 이야기할 때, 감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을까요? 배우들,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배우들이잖아요. 이 배우들이 모두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감동적이면서도 뭔가 코미디 요소, 그러니까 웃기다 이런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을 때요. 어때요? 이렇게 웃다가 또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자, 예전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다른 행동으로 바뀔 때 다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웃어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을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다라고 얘기했고요. 좌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앞좌석, 또 뒷좌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극을 보는데, 공연을 보는데 앞좌석, 뒷좌석 뭘까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아요. 여기 스테이지, 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자리, 앞좌석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뒷자리, 뒷좌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앞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이 잘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요, 여기 어떤 거요? 배우들의 표정까지 다 보였습니다. 뭐 이런 표정들까지 다 보였다. 그래서 앞자리, 앞좌석에 앉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 연극 어땠어요? 저는 계속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배우들의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만큼 무대 가까이에서 연극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이 연극을 추천할 때 꼭 앞좌석에서 보라고 했거든요. 앞좌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또 공연 같이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연극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상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연극을 같이 보면, 영화를 같이 보면 이렇게 감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웃다가 울었어요. 울다가 웃었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인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에 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대답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춤추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기억에 남아요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배우들의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만큼 무대 가까이에서 연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제일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래서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연극을 추천할 때 꼭 앞좌석, 앞자리에서 보라고 했거든요. 앞좌석, 앞자리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또 공연 같이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이번에는 노란색, 초록색, 오늘은 핑크색도 있네요. 그래서 분홍색까지 같이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은요.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걸요. 2번으로 바꾸면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자, 초록색, 녹색은요.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춤추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자, 바꿔보면 주인공이 헤어진 가족을 찾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핑크색, 분홍색을 봅시다. 앞좌석에서 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추천할 때 조언, 팁을 줬죠. 그런데 뒤에를 보면 앞좌석에
앉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기 아래쪽 부분을 보면요. 공연 후 느낀 점을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공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연극, 뮤지컬, 콘서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무대가 어땠어요? 배우가 어땠어요? 가수가 어땠어요? 주인공이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느낌을 얘기하면 인상적이다, 감동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 라민 씨와 아나이스 씨의 대화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듣기입니다. 저 듣기 부분에서는요. 고천 씨와 후엔 씨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 장이 있잖아요. 세 장이 있는데 이게 티켓이에요. 표인데 무슨 표예요? 난타표입니다. 난타라는 공연에 표가 있는데요. 몇 장이 있어요? 세 장이 있죠. 후엔 씨에게 세 장의 표가 있기 때문에 한 장, 두 장, 그리고 하나 남네요. 그래서요. 고천 씨의 친한 친구한테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후엔 씨는 아마 난타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고천 씨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설렌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후엔 씨가 어때요? 기대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이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것을 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천 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90페이지를 보고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29페이지에 스크립트, 대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후엔 씨, 난타 공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초대권이 한 장 더 있는데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요? 그럼 친한 친구한테 올 수 있냐고 물어볼까요? 네, 좋은 기회니까 시간이 되면 꼭 오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난타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기대가 돼요. 고천 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후엔 씨, 난타 공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후엔 씨가 표가 있어요. 티켓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고천 씨가 고마워요. 같이 갈 수 있게, 같이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한 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 친한 친구도 데리고 올까요? 라고 얘기했죠. 자, 아니에요. 초대권이 한 장 더 있는데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요? 그럼 친한 친구한테 올 수 있냐고 물어볼까요? 라고 얘기했죠. 네, 좋은 기회니까 시간이 되면 꼭 오라고 하세요. 티켓이 있다. 티켓이 3장이 있다. 이것은 기회죠. 좋은 기회. 난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난타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기대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고천 씨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 기대하는 것만큼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고천 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90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무슨 공연을 보려고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난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후엔 씨가 고천 씨를 공연에 초대했다. 네, 맞아요. 후엔 씨가 티켓에 있으니까 고천 씨를 초대했습니다. 자,
2번의 첫 번째는 O고요. 고천 씨는 친구에게 공연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볼 것이다. 네,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했겠죠. O고요. 고천 씨는 이 공연을 본 적이 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읽기 부분의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좌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했고요. 뭐를 얘기했냐면 앞자리, 앞좌석이라고 할까요? 앞좌석, 앞자리, 뒷좌석, 뒷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면 여기에 스크린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좌석들이 있습니다. 자리들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1, 2, 3, 4,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방금 표시한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 A, B, C, D, E는요. A열, B열 이렇게 줄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B열 4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티켓을 예매합니다. 표를 예매해요. 그러면 번호가 나오겠죠. 이 번호를 가지고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수령할 수 있죠. 자, 관람 연령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관람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공연을 보다, 공연을 관람하다. 영화를 보다, 영화를 관람하다. 또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를 보다, 관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나이가 어리면 볼 수 없어요. 이 정도 나이 이상이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연령이라고 표현해서 관람 연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것을 뭐 19금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19세 미만 관람 불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19살부터 만 나이요. 만 19세보다 더 어리면 관람하다, 보다, 그리고 뭐뭐을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19세보다 어린 사람은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5세 미만 관람 불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2세 미만 관람 불가 이런 식으로 관람 나이, 관람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할인은요. 이게 익숙하죠? 그래서 더 싸게 팔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91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연 티켓입니다. 빈 곳에 들어갈 표현을 찾아서 써보세요. 뮤지컬 꽃을 그대에게 초대권. 공연 시간은 2000년 10월 31일 오후 3시고요. 공연 장소는 한강스퀘어 뮤지컬 홀입니다. 그리고 VIP석, 아주 좋은 자리네요. 그리고 1층 3열 12 이렇게 열과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열 12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자리, 좌석이 되겠죠. 좌석. 자, 이번에는 T1532050 이 뭐예요? 예약할 때 번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약 번호가 들어가면 되고요. 12세 이상 관람가 12세부터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관람 연령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및 유의사항 티켓의 환불은 하루 전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당일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 및 할인 티켓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할인, 싸게 산 티켓은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2번을 봅시다. 아래의 공연과 전시의 정보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고 하나씩 답을 해보시면 돼요. 자, 1번.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은 뭐예요? 자, 1번을 보면요. 영화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별빛 박물관 강당에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영화 맞죠? 또 무료가 있습니까? 네. 서울거리 예술제 이건 전체가 다 무료죠. 서울거리 예술제에 돈을 낸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나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금요일 저녁 뭐였어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별빛 박물관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나면 별빛 박물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그림 전시회 티켓을 할인받으려면 몇 시에 가야 해요? 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포스터에 보면 고흐전이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4시 이후에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4시 이후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서울숲에서는 어떤 공연을 해요? 그 공연을 언제 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먼저 언제예요? 매주 토요일 1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숲이죠. 그래서 서울숲에서 볼 수 있다. 서울숲 공연장에서 볼 수 있다. 자, 서울숲이라고 써도 되고요. 서울숲 공연장이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2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한글날,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글날 언제죠? 10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린이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5월 5일이죠.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충일, 이거는 한국에서는 중요한 날이죠. 6월 6일. 저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한 번만 있는 날이죠.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아니요. 1년에 뭐예요? 12번 있습니다. 12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2번 하니까 혹시 매월, 매달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냐면 수요일인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항상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12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이때는요.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문화생활을 즐길 때 문화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문화생활비를 그러니까 영화 티켓, 연극 티켓, 공연 티켓, 전시회 티켓 이런 것들이요. 다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서 문화생활을 즐긴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지난달에는 전시회에 갔다 왔고요. 아마 무료로 갔다 왔거나 싸게 갔다 왔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재즈 콘서트에 갔어요. 재즈 콘서트에 가서 재즈 공연을 봤는데요. 그런데 50% 할인된 가격으로 봤답니다. 반값 할인이라고 그러죠. 반값 할인. 그래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문화생활을 즐기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즐기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 즐기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데 티켓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어떡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이라고 얘기했죠. 가격이 부담스럽네요. 자, 써드릴게요.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이
없어졌죠. 그래서 부담 없다, 부담 없는 가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전시회를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부담이 없죠. 부담 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나는 문화가 있는 날에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간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이날은 보통 때보다 싼 가격이나 무료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지난달에 나는 그림 전시회를 보고 왔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재즈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50% 할인을 받았다. 좋은 기회라서 나는 친구들에게도 예매하라고 했다.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에는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 박물관에도 재미있는 행사가 많은데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된다. 그리고 내 경험이 쌓이는 것만큼 한국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문화생활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지난달에는 전시회를 갔고요. 지난달.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어때요? 재즈 콘서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디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박물관. 박물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도 가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 이런 문화 생활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서의 경험이 쌓인다. 경험이 점점 많아져요. 경험이 쌓여요. 그럼 그만큼 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진다. 자, 익숙해지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적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문화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나는 이번 달에 그림 전시회에 갈 것이다. 아니요.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에 그림 전시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즈 콘서트 티켓은 무료이다. 아니요. 50% 할인입니다. 무료는 아니다. 다음, 나는 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다. 아니요. 다녀온 적이 없고요. 다음 달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가는 것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살펴봅시다. 문화생활 경험은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된다. 네, 문화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적응이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 2번. 문화가 있는 날에 전시회나 공연을 보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답을 바로 써볼게요. 2번 답이 여기에 있죠. 무료로 볼 수 있거나 또는 할인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여기, 2번 답은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의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뭐예요? 요 뮤지컬이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인데 오페라가 아니라 뮤지컬이에요. 자, 이런 뮤지컬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OX 문제를 풀 텐데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은 8세 이상 관람가고요. 1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죠. 관람평 어떻습니까? 정말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꼭 보세요.
배우분들의 노래와 연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대한 것만큼 정말 재미있게 관람한 뮤지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뮤지컬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연된다. 맞습니까? 자, 시간을 체크해 보면요. 금요일에는 7시 반, 토요일에는 2시와 7시, 일요일에는 4시. 오, 정말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죠. 자, 이 뮤지컬은 8살부터 볼 수 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8세 이상 관람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공연은 본 사람들이 기대보다 재미없다고 했다. 아니요. 기대한 것만큼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2번을 보면요. 뮤지컬에 대한 감상평이에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좋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사고로 얼굴이 다친 신사가 젊은 오페라 가수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좌석을 예매해서 배우들의 연기, 오케스트라의 연주 등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재미있게 봤는데 영화만큼 뮤지컬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의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공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페라의 유령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래는 아주 잘하는데 사고로 얼굴이 아주 끔찍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수 없는데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는 다른 배우들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설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고 또 어찌 보면은 너무 슬픈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뮤지컬도 좋고 영화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무슨 공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일단 뮤지컬이고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자,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이다. 자, 2번은요. 같은 것, 맞는 것을 같이 골라봅시다. 이 사람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했다. 맞습니까? 아니요.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했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을 풀고 있습니다. 자, 2번.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만큼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3번. 이 글을 쓴 사람은 무대 가까이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맞습니까? 가까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앞좌석에서 관람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맞죠? 가까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가까이에서 관람했다. 앞좌석에서 관람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요.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극 제목은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은 뭐예요?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있고 옥상이 이렇게 있죠.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방 하나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집을요. 옥탑방이라고 얘기하죠. 옥탑방. 여기가 옥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세가 좀 싸요. 월세가 좀 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원래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요. 이 집에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게 되죠. 아마 집의 계약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는 여기 계속 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약속했는데요. 계약했는데요. 그래요? 저도요. 저도 이제부터 여기에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썼고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됐어요. 여자친구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데
같이 살게 되면서 재미있는 일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극, 옥탑방의 내용인데요. 자, 연극으로 보기 때문에 영화로 보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왜냐면요, 이 영화는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배우들을 보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이제 관객이 있고 여기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느낌? 이런 건 없죠. 그런데 연극은 어떻습니까? 관객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무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접 만나는 느낌, 그런 실감이 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정말 좋았다라고 연극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어떤 것을 쓸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한 다음에 이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자, 메모한 것을 보면요. 공연 제목은 옥탑방이고요. 공연은 어디에서 봤어요? 공연 장소 대학로 한국홀입니다. 공연 내용은요. 여자와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같은 옥탑방에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느낀 점은 어땠어요? 기대만큼 재미있었다. 배우의 연기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메모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을 같이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친구들과 연극 공연을 관람했다. 나는 연극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친구들이 이 연극은 꼭 봐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옥탑방이라는 공연인데 대학로 한국홀에서 관람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여자와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같은 옥탑방에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친구들한테서 관람평이 좋다고 들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만큼 재미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앞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를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들도 볼만한 연극이라서 주위 친구들에게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요. 기대만큼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기대만큼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 이런 얘기 있어요. 기대가 크면 그러면 기대한 것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만큼이 뭐가 돼요? 실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대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는 이만큼이냐? 그러면 이만큼이 실망이 되겠죠. 이만큼이요. 그래서 기대가 크다,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붙여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진짜로 이만큼 재밌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영화, 좋은 연극, 좋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좋은 영화, 좋은 공연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만큼 만족하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7과 문화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8과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